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죠. 주식 거래일이 설날도 있었고 토일 끼고 이래서 사실 한 주식 거래일로 따지면 2일 뒤입니다. 그죠? 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다들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 그래서 급하게 영상 켰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어떠한 신규 매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 소나기 이 지금 스콜이죠 완전 어, 완전 폭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죠? 지수가 지수가 보통 2% 정도 빠지게 되면은 개별주들은 기본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3%가 되면은 이제 보통 15% 정도 아니죠. 3% 정도 해야 개별 종목들이 기본 마이너스 5%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4% 정도 돼야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이제 점점 지수 폭에 따라서 거의 2배, 3배 정도까지 개별 종목들이 영향을 끼친다. 지수가 거의 당일 4% 정도 빠지고 다행히 환율은 좀 환율이 좀 걱정이었는데 환율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진정이 된 모습인데 그래도 높죠. 추세는 거의 상방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보다는 그래도 숨통은 틔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의 30년이죠. 일본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타겟이 아니라 중국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전략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뭐 최고는 아니더라도 근근히 살 그러니까 어? 호흡기는 붙여주는 그런 정도의 경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큰 거시적인 관점을 토대로 시장을 들여다 보면은 현재 지금 빠진 그런 미국의 영향, 관세 전쟁 이런 거의 영향에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뭐 내수가 튼튼한 나라도 아니고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전 세계 특히 전 세계 일장인 미국의 그런 미국이 주도한 질서 톱니바퀴에 우리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요. 어쩌겠어요. 맞은 거 그럼 반등 언제 나오는데? 그래 맞는 거 그렇다 이거야. 그럼 영원히 빠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낸다. 이거는 솔직히 무리에 가깝고요. 아주 무리에 가깝고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도 무료 교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충격은 시장의 충격은 보통 2주 정도 그 여파가 지속이 된다. 자 그러면은 2월 초니까 2주라 치면은 그렇죠. 한 2월 17일 셋째 주 정도 되면은 시장에 이런 불안한 반등이라 나온다는 거죠. 불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왜 빠졌죠? 패닉셀이 왜 나왔죠? 나스닥이 높은 지점에서 여러 그 딥시크발 그런 AI 미국 패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소프트웨어 패권에서 어, 뺏기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비싼 현재 엔비디아 거의 90% 마진 미쳤죠.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는 그런 고부가 가치 칩이 칩보다는 좀 더 가성비가 있는
너무 폭리를 취한 너무 비싼 칩이 아닌 적당한 가격의 칩으로도 충분히 AI 발전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미국 대장이라 불리던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3위까지 빠졌고, 그러한 측면에 고부가가치 비싼 HBM 쓸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한 단계 아래인 애들 써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현재 반도체가 엄청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거의 예전 플라자 합의 전에 일본의 그런 위상을 중국이 고스란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미국은 이제 일본을 좀 뒤늦게 플라자 합의 이런 걸로 세계 1등이 되는 걸 막았지만 중국은 이제 좀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세계의 공장이기도 했고 그걸 급하게 인도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 돌리긴 했지만 그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답습을 한다 치고 그 예전에 일본이 반도체로 엄청나게 전 세계 전자제품을 일본이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그게 핵심은 반도체였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그러한 반도체 칩은 만들 수 없으나 수율이 안 나와서 만들 수 없으나 적당한 적당한 반도체 칩들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의미에서는 HBM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솔직히 그 CXL 이 정도로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글쎄요 일단 회장님 최근에 이제 오늘 판결 결과가 나왔죠. 무죄로 나와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 그 검사가 상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경영권 확보 보장된다면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를 하겠죠. 그 전까지 비전이라고는 딱히 없었잖아요. 삼성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다면은 우리나라 미국장에서 디커플링 지금 충격받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월 말 정도 되면은 시장이 그런 하락 추세보다는 다시 상승 추세로 밟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열어둔다 치면은 지수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방금 뷰가 뭐였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나가니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전까지는 코스닥 위주로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의 그런 선방이 있었고 이제는 코스피 쪽을 들여봐야 된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 물론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일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흐름 계속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오르기만 하더라도 지수 방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2370 지금 줄이고 2880인데 요 구간 70까지 할게요. 전저점이죠. 전저점을 깨든지 70에서 전저점 넘어가는 그 구간까지는 지수가 2주 동안 버텨줘야 된다. 요게 제일 급선무고요. 이거 깨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더 뺄 명분 뭔데? 여기까지 뺐는데 또 더 뺄 명분이 뭔데? 어디까지 뺄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뺄 건데. 정말 이 정도로 뺄 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두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은 우리 실물 경제의 미래 선반영, 보통 6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를 반영을 하는 건데, 그래 그러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2273, 74 그 라인 최저점 2023년 10월 말에 형성된 그 저점 깨고 내려갈 그런 명분이 뭔데? 앞에 말한 우리나라의 그런 지정학적 위치, 경제 이제 일본처럼 될 거, 잃어버린 30년 나올 것이냐? 라고 본다면은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버틸 구간을 버틸 것이다 라는 게 제 뷰고요. 그럼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상방 봐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쫄지 마세요. 어, 4% 빠져놓고 쫄지 마세요 하는 나도 저도 보통 깡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다 아니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런 거시적인 뷰나 우리나라 그런 경제 체질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 미국이 의도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우리 증시가 실물 경제의 앞으로의 6개월, 보통 6개월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실물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선 반영이라 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 뭐 자 보세요. 하락이 깊은 만큼 이제 그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 패닉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 놀란 거죠. 진짜 때렸네. 진짜 관세 때렸네. 어? 트럼프가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예전에 무역 전쟁 그때도 진짜 하네 이런 생각 들었죠. 모든 것들이 중국 때리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 중국 때리기가 그런 목표가 성취가 된다면은, 물론 이제 먼 길이 되겠지만 성취가 된다면은 그 이제 중국을 희생양 삼아서 다른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좀 부활할 것이고, 근데 그건 좀 기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사람들의 패닉만 멈춘다면은 그래 인정하자. 뭐 관세 20% 25% 때렸는데 뭐 모든 것에 대한 25%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 뭐 캐나다산 다 25% 이런 게 아니고 부분별로 중국이 우회 수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때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 뭐 그런 것들 빼고 다른 거는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나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어? 멕시코 캐나다만 뭐 안 됐네. 어? 다른 데는 괜찮네. 그리고 늘 우리나라 그런 대기업들이나 그 경제 사령탑 이런 데서는 항상 답을 찾습니다. 답을 내놓아요. 정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 패닉셀로 보이고 이게 진정이 되려면 2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주요 지점은 코스피 기준으로 2370 라인, 그리고 전저점 있죠. 그 밑에 그 라인 지켜주면 된다. 그럼 2주 동안 상승 반등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하락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저점은 지켜준다. 이 정도 관점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관점으로만, 다만 저 전저점을 깨고 돌리는 형태가 많겠죠. 왜? 롱숏 개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선물에 이런 파생이 결합이 되면은 깨는 지점에서 한 번 더 깹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롱 포지션 이런 사람들이 청산이 될 거고요. 청산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저점은 깨라고 있는 거고 고점은 돌파하라고 있는 게 특히 롱숏 개념인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서는 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저 지점을 깨고 돌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깰 때 그냥 깨겠습니까? 청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깊게 빼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 감안해서 여러분 전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종목 뽑긴 했어요. 항상 하는 거니까 뽑긴 했는데 이쁘죠. 이쁘다기보다 가격이 싼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지금 싼 지점이야. 이 지점에선 돌려줘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압축은 못 시키겠어. 왜? 다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수가 이렇게 빠져서 지수로 인한 착시 현상인지 그러니까 진카인지 착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압축이 불가능하다. 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다 빠졌거든요. 그죠? 그럼 남은 거는 이 중에서 뭐 테마의 대장이라든지 혹은 끼가 좋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다 된 종목이라든지 그쵸? 지금 어? 지금 뭐야? 압축하고 있네. 말로는 못한다 해놓고 그죠? 가온이 대장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 가온이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노믹 트 같은 건 낙폭과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로스가 대장이었나 가온이 대장이었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지금 딱 보이고 인텍도 뭐 반도체였던 걸로 아는데 쿠콘 이런 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돼 있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세력 여기서 뺄 것인가? 전자점 일부러 탁 깨고 종가상 붙인 모습이죠. 여기서 그냥 깰 것인가? 컴퓨터 홀딩스 끼 좋은 종목에 상승 시원하게 하고 뭐 반등 착착 주면서 쫙 뺐어요. 종가까지 쫙 뺐어. 이런 모습을 제가 뭐라 했죠? 종가까지 뺀 모습이 흔히 말하는 막판 쥐어짜기, 쥐어짜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내일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 거 보고 뭐 분봉상 따라붙는 형태가 제일 나을 것 같고 왜냐면은 특히 반도체들은 깊게 뺐거든요. 컴투스 아니고 가온, 오로스 이런 것들은 깊게 뺐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지수 때문에 중요한 지점을 지수 때문에 빠진 거고 중요한 지점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특히 세력이 있다면 바로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일수록 그렇고요. 갭으로 돌린다 이러면은 뭐 우리는 먹을 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의 흐름이 자 나스닥 신을 했죠. 나스닥은 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와놓고 이 지점을 다시 돌린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다못해 전 저점 확인을 한번 하고 확인을 한번 지금 여기서 확인하나 이런 흐름이 나와서 더 불안하거든요. 한번 확인하는 흐름이 나왔어. 그러면은 들어 올리고 빼는 지금 이렇게 이게 나스닥 선물 분봉인데 지금 매산자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런 그 고점 라인을 못 뚫으면은 큰일 납니다. 하락 추세 바로 매산자. 아니 흔히 말하는 매산자의 흐름이 어떤 형태냐면은 파동이 이렇게 A, B, C가 나왔는데 A, B, C, D, E가 되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3파가 되면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 ABC, AB, C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로서 잘 안 보일 텐데 요게 매산자가 왜 나오냐면은 A, B, C, D, E면 괜찮아요. 상승 추세가 되니까 저점 올라가고 고점 올라가고. 응?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락 A, B, C 나왔죠? 하락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넘기냐 마냐 이러고 있죠. 못 넘길 것 같아. 못 넘긴 것 같아. 그럼 하락 파동이 나온다 치면은 앞에 나왔던 이 지점이 흔히 말하는 과한낙폭과대 반등 주고 하락 추세로 연결되는 그러한 지점이 아닌가. 이 지점에서는 이제 나스닥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하다못해 밑으로 빼서 여기 보이는 2만 포인트를 확인하고 퍼센트 따지면 마이너스 3% 현 지점에서는 한 5% 정도 빠지겠네요. 5%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열어놔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몰라. 하락 추세가 형성된다는 거는 하락 채널이 형성된 거고 탱탱탱탱 튕기면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지성 뭐 멜리피센트 7개 있죠. 무지성 그렇게 사는 것보다 마침 미국 그 연금 스윙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가격이 싸지고 가격이 너무 안 싸졌잖아요. 그쵸?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DNG표 쓰면서 좀 싼 지점 사는 스킬 활용하실 부분인 것 같고 국장은 뭐 계속 싸져 있으니까 계속 가격이 나오고 있죠.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나 싶었는데 내려오고 국장은 뭐 상관이 없는데 나스닥은 이제가 매수 기회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안 내려오니까 그죠? 애매하게 자꾸 높은 자리에서 계속 더 오르고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싼 가격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황이랑 앞서 말한 그런 거시적인 뷰 그리고 한국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만 포인트는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아. 확인. 이걸 뭐 깬다 이런 오만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스닥인데 확인 이게 지금 확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딥시크발 그런 AI 관련주들 특히 하드웨어죠. 관련주들이 쫙 뺐던 것들이 이 저점을 한번 확인한 건데 들어올렸잖아요. 근데 들어올려서 이걸 넘겨야 돼. 못 넘겼기 때문에 역시나 한 2주 정도의 그런 텀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장이 이 저점을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2370 요 기준으로 2주 동안 하락을 한다 치면은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라면은 2만 포인트 라운드 피겨죠.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 지점을 확인하려 하는 그런 흐름이 2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관세 전쟁이 있어서 일정의 형태로 뭐 어느 날에 뭐 누구랑 뭘 할 것이고 어느 날에 정책이 뭐 중요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백악관이나 이런 언론 매체에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정의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오늘 올라왔던 히토류나 뭐 품절주나 정테마도 포함이고 이런 것들이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또 득세를 할 것이다. 뭐 석유도 그렇죠. 제가 언급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올랐던 것들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올랐던 것들 그러니까 해지주 생각하시면 돼요. 해지주
그런 것들이 한 짧게는 일주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떠한 미국의 어떤 이슈 관세에 특히 중국 관련된 그런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2주가 될 수 있고 짧게는 뭐 더 축소가 될 수 있지만 2주 넘을 수도 있습니다. 3월까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시나리오 세우는 거죠.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저런 가격적인 부분.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전략을 잡으시면은 마냥 멘붕 오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 뭐야, 이 나스닥 지금 이게 넘으려고 하네요. 지금 보고 있는데 넘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장 시작 이게 특히 전 세계에 돈이 집중되는 곳이 나스닥이고 미국이기 때문에 롱숏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포지션 상방 보고 있는 포지션 하방 보고 있는 포지션 이 각각 세력들이 힘싸움을 합니다. 누구 하나 털어내려고 정말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들이 0.001초 그 단위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넘어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고 저는 일단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죠? 앞에 설명 다 드렸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지점 한번 확인을 했고 저는 이걸 확인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못 들어 올리고 밀었기 때문에 밑으로 하락 하방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점 설명드렸고 종목도 좀 보여드렸고 나스닥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스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중요한 삼성전자 그러한 대내외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정말 망하게 할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니고 중국이 타겟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장의 그런 흐름이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정도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점을 버무려 가지고 시장 상방을 본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중요한 지점 설명드렸고 기간 설명드렸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 지점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최소 2주입니다. 제가 볼 때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이 시장에. 그리고 패닉셀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정이 되면 될 것이다. 관세가 다시 흘린 물 주워 담듯이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는 그래 했네. 이 정도만 돼도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너무 하락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언제 반등이 나오고 중요한 지점은 어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자 지수를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그 폭을 지수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죠. 자 지수가 5%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5%인가? 6% 치고 3%니까 거의 3% 정도, 2%에 3% 정도인데 요 정도 범위를 보고 하락을 본다 치면은 여러분들도 개별 종목을 지수의 퍼센트를 그러니까 합쳐서 미루어 보아서 개별적인 그런 종목, 중장기 종목이나 스윙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잡을 수 있겠죠. 제일 쉬운 거는 손절가 그냥 이탈했으면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
그래 멘토님이 뭐 2주 정도 보자 했으니까 나는 2주 뒤부터 다시 매매 시작할란다. 혹은 중요한 지점까지는 이탈 안 하면은 나는 또 거기에 맞춰서 내 분할 매수 하던 대로 할란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사실 월요일 날은 아카데미 최근에 미국 그 연금 스윙 미국 편 했었죠. 아카데미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은 라이브를 못 했는데 이제 아카데미도 성황리에 잘 끝냈고 유튜브 영상 자주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 제 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